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토기어 김정현입니다. 네, 김창현입니다. 오늘 좀 수소 이야기 좀 하려고요. 어이구야. 수소. 수소.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네, 원소. 헬륨이 산소보다 7.5배 가벼운데 헬륨보다 한 4분의 1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아주 소량이 소량. 기체로 있습니다. 질소 78%, 산소 21%에서 나머지 기타 등등. 다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수소를 하는데 수소는 화합물 형태로, 그렇죠. 액화 형태로 어디에든 있어요. 이온 형태로.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도 있다가 수소예요. 네. 개수는 엄청 많아요. 아, 그렇죠. 탄화수소도 HC잖아요. 다 HC가 네.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수소가 어디에나 있는데 네. 문제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죠. 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잘 띄어야 되는데 네, 네. 이놈이 하도 빨판상어처럼 흡착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떨어뜨려서 따로 모아놓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은 연료로 사용하기가 참 좋은데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동안 초창기에는 하이드로젠 퓨어드라고 해서 이걸 천연가스처럼 태우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잘 타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료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시고 말고 산소와 산화물 촉매를 이용해서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일으키자. 그렇죠. 전기는 아시다시피 이온으로 분리시켜서 이온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전기 형태로만 있는 에너지는 워낙 쓸모가 많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렇죠. 물건 가지고 네. 재산이라도 물건 네. 가지고 있으면 당장 못 쓰잖아요. 돈이에요? 돈 쓰잖아요. 이 전기가 돈 같은 거예요. 지금. 전기는 캐시인데 그 캐시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전자를 떨어뜨리면서 얘가 뭐와 결합을 하냐면 수소 2개와 산소가 하나가 딱 결합을 하면 안정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는 부하에서 전기가 나오는 건데 에너지를 내고 얘가 돌아가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것처럼 친환경이 어디 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소차의 원리를 보면은 앞쪽에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오게 되면 그 사이에 배터리 스택에 백금, 그렇죠. 요 백금이 촉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만나게 해주면 얘네들이 딱 붙으면서 서로 결합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를 외부로 빼는데 그게 전기야. 그게 전기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딱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야, 이거 수소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터리 스택은 파일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백금을 막 발라야 돼요. 네. 아니면 촉매를 해야 되니까. 뭐 팔라딘 같은 것도 발라도 되고. 네. 왜 영화에 보면은 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언맨의 가슴에 그 제리코 미사일에서 네. 팔라딘 띄어가지고 거기에다 싹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산소와 수소를 만나게 하는 촉매 캐터리스트가 되는데 이 아이언맨에 나오는 아크 원자로는 거기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소 행주가 벌어지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에너지 효율도 요거를 액화를 시키면 1kg당 29,000kcal로 보통 석탄의 3배가 넘고 가솔린의 거의 3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액화만 잘 시켜서 비용적인 문제만 없으면 바다에 뭐 물에 무한정 있다고 하는 거니까. 수소를 빼낼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은 전기 만들려고 보일러 데우고 뭐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전기 분해는 좀 그렇고 천연가스를 개발하자. 메탄을 그렇죠. 고온에서 압착, 증기를 빼서 네. 이 막으로 수소를 빼내는 네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걸 천연가스 개질이라고 네네. 그러는데 그걸 한 절반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철소에서 네. 재련을 할 때 부생이 돼요. 그렇죠. 부생수소. 네. 네. 뭐 플라스틱 만들 때도 부생이 되고. 네. 그러니까 석유 화합물이 다 HC니까 네. 그 HC에서 H가 분리되는 과정이 다 그러다 나오는 보면 거예요. H가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H를 그 공장에서는 불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버려야 되는데 공해 네. 때문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정유업계에서는 이런 걸 또 청정 과정이라든지 재련 과정에서 정유 과정에서 또 재투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5만 톤 정도만 아주 극히 일부 네. 한 165만 톤 중에서 부생되는 수소 중에서 5만 톤 정도만 네. 연료로. 네. 그런데 이제 연료를 만약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워낙 가벼운 원소니까 네. 얘가 어떻게
통유로 그렇죠. 보낼 수도 이동하기가 없고. 참 힘들죠. 네, 이걸 탱크로리에다가 강철 탱크로리가 25톤인데 네. 이게 200바로 채워집니다. 네. 근데 여기에 300kg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가볍고 가벼운 원수다 보니까 그렇죠. 공간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거를 700바로 밀어넣으려면 네. 카본 탱크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압력을 견디게 하려면. 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수소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왜 광고처럼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 수소를 배터리 스택에서 전기차 여기서 하나 정리하면 네. 배터리 전기차 BEV와 네. FCEV 그러니까 수소를 배터리 셀 스택으로 화학작용으로 전기를 내서 전기 모터를 돌리는 요거를 FC 퓨얼셀이라고 퓨얼 그러고요. 셀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태우는 거는 하이드로젠 퓨얼드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거 명칭이 다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FCEV가 네. 이 수소 전기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전기인데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를 저장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네. 배터리를 달아놓은 게 그렇죠. BEV 배터리 전기차고 배터리 스택은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발전을 전기를 시켜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해서 전기 모터에 공급을 하니까 네. 수소 전기차는 회생 제동을 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회생 제동을 통해서 회수되는 전기를 저장할 1.5kWh 정도의 배터리가 네.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게 좀 다른데 둘 다 전기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진보되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놀랍게도 현대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요. 음. 그런데 사실 수소가 왜 사람들이 니콜라 관련해가지고 니콜라는 이제 거의 사기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니콜라에서 수소 트럭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투자가 몰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유럽에서 600조 투자하겠다 수소에 이런 엄청난 플랜을 지금 가동 중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도 네 곳을 기점으로 수소 굴기, 네. 수소에 역점을 두겠다. 네. 도쿄올림픽에서도 수소를 통해서 일본이 수소 강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43조 이상 투입을 하겠다. 네. 현대는 2030년까지 11조 1천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 아, 매년 1조 이상 투입하겠다는 거네요. SK는 더한데요. SK는 18조 5천억 원을 하고 오. 포스코도 10조.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협력하는 기업들도 네. 뭐 1조 5천억, 뭐 1조 이상씩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수소 웨이브 이제 9월 7일 날 현대가 발표를 하고요. 네. 그 다음 날 수소와 관련된 미래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 발표회가 킨텍스에서 개최가 돼요. 한 10년 후에는 이제 K 배터리가 아니라 K 수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수소에 집중을 하냐면 네. 결과적으로 인류가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에서 생기는 그 무한정 생성되는 바다에 녹아져 있는 네. 그 수소를 네. 얻기 위해서 네. 전기 분해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전기를 생산하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석을 떼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를 해서 네. 친환경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 수소를 네. 전기 분해해서 요걸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네. 탄소 제로에 보다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생물 관련된 네. 연구가 굉장히 또 활발합니다. 그 중에서 NA1이라는 미생물을 네. 우리나라 해수부와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발견을 했대요. 아, 미생물이 수소를 방비로 뿡뿡 내뿜는군요. 그렇죠.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그 수소화 효소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7개나 있대요. 이게 단세포 미생물인데 네. 심해에 살고 있는 고온 65도에서 90도에서 활동하는 되게 고온 특이한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수소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아, 네네. 분리를 해요. 그럼 그거를 채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네. 최대 생산량 100배 이상을 이 우리나라 기술로 대단한 겁니다. 대박인데.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수소 관련해서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네.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가 네. 50만 대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 수소 이동 수단의 비크를 전기차를. 50년, 네, 근데 이 네. 50만 대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50만 대 도달을 해야 배터리 스택의 단가가 킬로와트당 45불로 낮아진답니다.
배터리 스택을 네, 네, 네. 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단위로 할 때 킬로와트 아워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터리 스택은 킬로와트 아워가 아니에요. 왜냐면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발전하는 속도가 용량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95킬로와트 용량의 배터리 네. 스택이 들어가는데 네. 요거를 구성하는데 대략적으로 1,900만 원 셀 가격만 아. 백금 이 코팅돼. 지금은 1킬로와트당 한 180불 정도가 들어간대요. 네. 그 쉽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발전기, 퓨얼셀 발전기가 발전하는 게 만약에 100kW다. 네. 그러면 그 100kW를 가지고 우리가 차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차의 최대 출력이 100kW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전력을 공급을 해서 네. 만들어서 발전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걸로 모터를 쓰는 거니까. 그럼 네. 이제 그걸 받아서 모터가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터리 스택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넥소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한 셀만 네. 17,000불이 좀 넘어요. 셀만. 그럼 어셈블리까지 다 합치면 네. 그래서 막 4천만 원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백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모든 이제 자연계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그렇죠. 적용이 네, 되니까 네. 이게 점점점 성능이 열화되겠죠. 열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화학작용을 통해서 이온이 분리가 돼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 과정이 약화가 되면 그렇죠. 비실비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출력이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버려야 되냐? 이것 때문에 지금 넥소 소비자들이 오너들.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인류는 좋은 거 갖다가 재생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지 네, 네. 버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취합한 정보에 의하면 네. 현대에서 이미 재생하는 기술은 선보를 했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오. 그리고 문제는 이걸 얼마나 가격을 낮추느냐가 관건이고 네. 또 재생을 했을 때 얼마나 레인지를 확보해서 개런티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면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왔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 500만 원이라도 꽤 현실성 있는. 근데 이걸 금액인데요? 1년 안에 더 낮추겠다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숏 엔진 정도 교체할 네. 수 있는 가격으로 재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재생했을 때 그 수명도 네.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개런티할 수 있게 하는 게 네. 대략적으로 한 1년 안쪽이면 가능해진다. 네. 상용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확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넥소 특히 배터리 스택 죽으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이런 불안감 안 가지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엄청나게 비싼 히토류를 사람들이 그냥 버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 배터리 스택이 되게 그 BEV에 비해서 유리한 게 뭐냐면 BEV에 들어가는 그 P 배터리는 네. 재생을 하려면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그렇죠. 원소를 다 네. 추출해서 네. 재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배터리 구조를 다 뜯어내고 네. 이걸 다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를 재생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빼가지고 이걸 네. 다시 만들어서 셀로 제작을 해야 되니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 과정에서도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LCA 라이프 사이클 네. 통틀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총량을 줄이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아, 거기서 분리하는데 지금 배터리 스택은 전체를 다 부셔서 원소를 빼내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코트를 해서 성능, 화학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수명면에 있어서도 배터리 스택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는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 아파트는 낡았어요. 네. 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깨끗하게 하려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 부셔야 돼. 네. 응? 그래서 시멘트 빼고 그렇죠, 철거 그렇죠. 빼고 뭐 해가지고 어. 다시 만들어야 돼.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네. 페인트만 칠하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아니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네. 보강하고, 보강하고, 네. 네.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또 내장재 외장재 바꿔서 골격 안 갔던 그렇죠. 거 그냥 네. 골격은 내비두고 네.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수소가 2050년 정도가 되면 네. 자동차는 4억 대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경제 규모는 2,940조 정도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동수단의 가장 핵심이 경량화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죠. 특히 화물차는 그렇죠. 경량화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으로 짐이 줄어. 그렇죠. 그럼 수익이 떨어져요. 배터리가 적재 공간의 뭐 3분의 1을 차지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지금 거죠. 볼보에서
전기 트럭이 나왔어요. 네. 트레일러가. 네. 그런데 전기 배터리 용량이 540kWh예요. 540km 왔다 와. 네. 네, 네. 그러면 90kWh가 6개 팩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게로 따지면 3톤 될 거예요. 배터리 무게만. 그렇죠. 그럼 집이 3톤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완충하는데 90분이 걸리는데 이거 80%까지 충전하는데 90분이 걸려요. 네네네. 그것도 그것도 엄청난 DC로 250kW로 때려 때려 넣어도 넣는데.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90분 동안 80%를 충전을 하면 네. 240km를 갈 수 있고 한 2시간 반 정도 들여가지고 풀 네. 충전을 하게 되면 300km를 갈 수 있대요. 아, 부산 갈 때 어디죠? 부산 못 가. 그러니까 중간에 네. 휴게소에서 1시간 반, 2시간을 또 충전하고 있다가 가야 되는군요. 근데 아, 문제는 물류는 이게 중간에 서서 그렇죠. 서면 안 되죠. 오래 지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수익 절하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고요. 비용 발생이죠.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300리터에서 네. 한 500리터 정도 들어가요. 네. 500리터 들어간다고 치고 보통 연비는 1리터당 한 4km 정도 네,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네. 악트로스 같은 경우는 5km도 넘는다 그러는데 네. 4km 잡으면. 그런데 전기차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하는 게 지금 배터리를 그렇게 때려 맞고도 300km밖에는 주행을 못한다 그러면 물류에서는 이게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거죠. 트럭에서는 배터리 전기차는 앞으로도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배터리 무게를 그렇죠. 한 3분의 1로 줄이고 최소한 3분의 1로 네. 줄여야죠. 예를 들어서 뭐 밀도를 에너지 덴시티를 한 3배 높이면 그렇죠. 지금의 무게로 한 900km를 갈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좀 어느 정도 뭐 현실성은 있는데 네. 그래도 무게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소는 가볍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충전 시간이 빨라요. 네. 기름을 넣는 시간과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류에서는 상당히 큰 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경제성만 확보되고 수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라인만 확보가 된다면. 자, 근데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고성능 레이싱카에서 아, 당연하죠. 왜 수소를 사용하는지 아시죠? 왜 수소를 사용합니까? 배터리 사용하면 그것도 되는데. 차 무게잖아요. 그렇죠. 네. 차 무게가 늘어나면 동력 성능에 무조건 안 좋아요. 접지력도 그렇고 가속 성능도 그렇죠. 그렇고 뭐든지 나쁘면 나빠지 좋을 게 없어요. 특히 극강의 한계를 넘나드는 네. 레이스 환경에서는 무게가 주는 네. 이런 문제는요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포뮬러가 인기가 없는 게 무거우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거동 자체가 이 가솔린의 극강의 경량화에서 보여주는 그 극한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뉴르버클리 노르트스 라이프에서 기록 보면은 엄청나게 전기차 동력으로 낼 수 있는데 기록이 다 뭐 내연 자동차가 다 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통해서 경량화에 유리한 구조로 레이스카를 만들어 놓으면 그만한 재미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배터리 전기차는 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 폭스바겐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제조사들이 좀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수소는 우리나라가 1998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23년째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토요타, 혼다도 따라오고 있으나 기술력이나 또 지금 넥소 보여주는 이 결과물에서 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만약에 수소가 대세가 된다고 하면 네. 10년 이후에 EV 시장은 우리나라 현대가 테슬라와 같은 위치에서 그럴 수 있죠. 기술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럴 수 얼마든지 있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럼 우리가 사실 수소가 대중화되기를 응원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수소는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지속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 중에서 도달해야 될 목표이자 이상적인 목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소자동차 그때 넥소 시승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궁극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현실적인 장벽이 수소를 어디서 충전할까, 어디서 뽑아올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연료 전지가 낡아지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네. 하는 큰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해결하고 이걸 거의 해결됐다는 지금 분위기네요. 해결돼 가고 있고 또 그거를 멀지 않다, 지금. 그렇죠. 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 많은 기업들, 특히 국내 기업들이 네네네. 손을 잡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수소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9월 7일, 9월 8일 수소 웨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 그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이 국내 기업이 어떤 수소 기술을 가지고 이걸 차세대 EV에
방향으로 현실화시킬 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플랜을 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킨텍스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거기 참석을 해서 볼 예정인데 네. 많은 분들이 거기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2030년 이후에 테슬라와 같은 네. 그런 전 세계의 수소를 기반으로 한 퓨얼셀을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배터리 스택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